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하는 건데 오늘 또 우리 김 PD가 또 마이크를 약간 이상하게 카메라를 이상하게 해놓으니까 오늘 김민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텔레비 한 번씩 나가시나요? TV는 안 나갑니다. 사절 한 겁니까? 아니면 안 불러주는 거예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TV 나가면 너무 유명해질 것 같아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냥 가끔 나가고. 약간 저로서 약간 기분 나쁘게 들리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이 얼굴을 잘 안 보이는데. 아니, 약간 몸도 버려야 됩니다. 아, 이 알겠습니다. 운동을 하시려고 하면. 네. 약간 이 천해 보이는 일도 해야 된다고. 아, 그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늘 고사한 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TV는 잘 안 나가도 거리를 나갑니다. 예, 거리를 나가서 투쟁도 하고. 1인 시위 이런 거 아, 하시죠. 예. 정말 저 아주 무한한 격려를 보내. 감사합니다. 하실 때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아, 꼭 그렇게 언론인이 그거 해도 되나요?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언론인이 피켓팅을 한다, 1인 예. 시위를 한다, 이건 좀 그럴 것 예. 같고. 근데 어떻든 뭐, 안철수다 뭐다에 저도 몸 많이 버렸습니다, 사실. 예, 그러시죠. 그런 예. 유치한 일을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예. 참, 몸 베리는 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지식인이. 네. 늘 아마 우리 김 교수님, 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이시죠? 예, 사무총장 맡고 있습니다. 예, 그 사무총장 하시다 보면, 부득이 이제 또 교수님들의 참 자유의 깃발 아래 불러 모아가지고, 또 여의도 가서 1인 시위도 하셔야 돼요. 고상한 토론회도 또 가셔야 돼요. 대학 교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또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성대 로스쿨 교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법대 교수였다 로스쿨로 이름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뭐가 달라졌습니까? 학생들이 과거에는 학부생들이었고 지금 이제 대학원생들이죠. 법학 전문 대학원이니까 예, 학생들 나이가 많아졌다는 게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그 무슨 폭로도 아니다 하는 뭐 KJ 이런 저 사람들은 검사 출신들이죠. 거기는 로스쿨 출신들이 아니죠. 그렇죠. 사법시험 출신들입니다. 사실 출신들이죠. 예. 거기도 약간 문제성 인물들이라 그러대요. 일설했다는 게. 둘 다. 둘 다 문제성이 있다고. 검찰에서만 내놓은 애들 이럴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예, 또 뭐 명예훼손 운운하니까 뭐 깊은 얘기는 못 드려도 하여튼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 겁주는데 그거 겁먹으시면 안 돼요. 아니 뭐 그 친구끼리 한 얘기도 뭐 협박이라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예, 뭐 또 명예훼손이라고 기자회견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른사회 사무총장이 또 이게 명예훼손했다. 자, 오늘 네. 가만히서 우리 김 교수님 조금 더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포스닥으로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또 하셨어요. 예, 한 1년 반 있었어요. 예, 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지금도 맡고 계시고, 예. 성대 글로벌 리더 학부 학부장도 또 맡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활동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것 외에도 뭐, 정부위원회 이런 데도 많이 하십니다. 사회통합위원회 분과위원이시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도 하셨네요. 예. 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데인데. 예. 그 위원 활동하면서 아주 우리의 뭐 우울했던 과거도 뭐 반드시 알아야 될 과거도 참 많이 알게 됐고 또 억울한 분들의 진실이 규명됐을 때 보람도 많이 있었고 참 재미있고 유익한 그리고 보람된 위원회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학자의 그림 이야기 이런 책도 있어요. 아, 예. 저서로. 예. 근데 앞에 보니까 별난 법학자의 그림 이야기. 예. 그건 무슨 책입니까? 그 이제 화가의 일상이나 또는 그림 속에서 법 이야기를 끌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림 속에서 예컨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우 같은 예. 그 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고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길을 잘라가지고 자기가 평소 그 다니던 그 레스토랑에 서버하는 아가씨한테 이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길을 잘라. 네. 그 아가씨는 이제 선물 그놈이를 탁 열었는데 기가 딱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를 소개하면서 이럴 경우에 법적 얘기도 재미로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예, 그런 거라든지 뭐. 그때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뭐
그냥 놀라게 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꼭 경범죄 같은 경우도 성립될 수도 있고, 예. 그 아가씨가 놀라가지고 기절했다라든지 할 경우에는 상해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얘기를 그냥 재미로 근데 풀어주는. 그 보낸 뜻은 선의였잖아요. 그 자기는 이제, 선이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또라이를 또라이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나요? 그 복잡한 문제인데. 예. 그게 심신이 정말 상실되었다라든지 행위무능력자의 행위 같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겠지만은, 행위무능력자 이렇게 나오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종북이다. 그러면은 또라이군에 속하잖아요. 근데 또라이는 또라이, 바보를 바보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종북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보를 어떻게 처벌하냐, 이런 딜레마를 저는 느껴요. 예. 근데 오늘 사실은 제가 소개해드릴 책도 책 소개 빨리 하라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예. 왜냐면 오늘 책입니다. 자유 멍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멍미가 멍미가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일종의 언어죠. 머니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 뭐냐? 자유가 뭐냐? 자유가 멍미라는 거죠. 오타 같습니다. 우리 치다가 보면. 주로 제가 이렇게 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을 잘 모르는데, 아마. 뭡니까, 그래서? 박효정 교수님. 박효정 교수님, 서울대학 사범대학의 박효정 교수님이 쓰셨는데요. 사실 아마 이제 이 박효정 교수님이 이런 제목을, 제목을 붙이실 때도 그런 생각이셨을 거예요. 젊은이들이 너무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인 자유를 얘기를 하면 일단 거부감부터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언어인 멍미라는 이 단어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자유라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다가 좀 친해지고자 하는 젊은 제너레이션에 다가가고자 하는 멍미라는 언어를 썼고, 저는 이 사실도 굉장히 슬픕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당연한 가치 같은 것도 아버지가 얘기하면 꼰대가 얘기한다, 젊은 친구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얘기가 사실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두고 참 나에게 유익한 얘기였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자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유라는 단어를 싫어하나요? 싫어하기보다는 자유라는 단어 속에 단어를 일부 세력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종북 세력이라든지 또는 좌파 또는 이 일부 진보 세력들이 덧칠을 한 거죠. 자유에 덧칠을 해서 왠지 그냥 자유는 꼰대와 보수와 그런 걸로 덮어 씌운 거죠. 근데 너무 자유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자유라기보다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방종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방종이 만연해 있죠. 사실은 도처에서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자유의 실종 신고를 내야 되지 않나 하는 정도로 실제로 국가주의, 크게 보면. 또는 공산주의의 각종 변형된 형태, 또는 전체주의적 사고, 또는 때로는 과도한 민족주의도 사실은 자유에는 썩 좋지 않게 작용하는 국가 개입주의, 또는 보편적 복지, 부자 증세,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게 사실은 다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결국은.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이 그런 복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선량한 박애주의자인 것처럼 국민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계속 복지를 하고 이렇게 규제를 하고 제한을 하다 보면은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관리자가 되고 통제자가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된다는 그런 어떤 내용도 이 책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 챕터를 보니까
이 소개한 내용을 뭐 봅니다만은 1장, 지금은 자유를 부르짖을 때, 이렇게 되고 2장, 대한민국은 자유의 공동체냐, 3장, 더 큰 자유의 공동체를 위하여, 4장,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제목들은 아주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도 그래서 아주 14장, 2030 세대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이렇게. 좀 장별로 좀 조금씩 소개해 주십시오. 장별로 소개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정규재 실장님의 이 자윤의 서재에 초청을 받아서 오면서 초대가 아니고 바른사회 시민회 교수님들하고 우리하고 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말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하고 초대하고 이런 알겠습니다.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회에 아무래도 이 자윤의 서재를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젊은 학생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국가 그러지만 국가의 개념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저도 특히 법학 중에서도 공법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저희의 이 법이론의 출발은 국가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국가가 뭐냐 그러면 실체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게 청와대인지 여의도 국회인지 이 저자가 그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청와대가 국가인지 여의도에 있는 국회가 국가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국가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지만 우리 법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법치주의라는 걸 가장 중요한 근본 이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률에 의한 지배 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회가 제정하는 규범을 법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국회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지배되는 국가. 이게 법치주의. 그래서 법치주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민의 뜻에 의한 지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률 자체가 국민이 만드는 거니까. 그런 의미일 때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하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주권자가 국민이다. 그 민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민주국가다. 민주주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고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고 보장해주고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울타리거든요. 그래서 저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국가라는 울타리, 그 국가라는 울타리가 발전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람처럼 영혼이 맑아야 되는데 그 영혼이 바로 자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국가를 지켜야 된다. 국가라는 얘기도 거부감을 가져요.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국가가 없다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자체가 몰각돼 버리는 것인데, 근데 국가 얘기를 하면 꼰대 취급을 해요. 국가 얘기하면 안보 우파 취급하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벌써 우리 영혼이 이제는 맑지 못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혼이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부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국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맑고 깨끗한 영혼이 자유라고 하는데 자유가 도대체 무슨 개념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택했고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저는 국가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주로 이런 단어들이 연상돼요. 인민의 독재, 스탈린, 히틀러, 또는 뭐 일본 애들처럼 하는 히로히토, 천황, 또는 웃기는 거의 그 잡상인 수준까지도 때로는 전락하는 국회의원들.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있는, 법도 아닌 법을 만드는, 나보다 세금도 안 낸 사람들이 나에게 천국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이상한 집단들이 권력을 쉐어하고 있는. 맞는 건가요? 사실 이거 맞지 않는 주장인데,
어떻든 현실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네. 국가 그러면은 아주 뭐 그냥 이 이상한 인간들 때문에 이 원래 우리가 말한 소위 자유인들의 공동체로서의 예. 국가가 아니고 예, 예. 이상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다. 이 영혼이 맑아지지 않아진 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력들이 자유라는 것에 덧칠을 한 것처럼 예. 국가라는 개념도 다른 색깔로 덧칠을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파든 좌파든 또는 보수든 진보든 이거는 국가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속에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그 정책을 운영하는 정부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좌도 있을 수 있고 우도 있을 수 있고 보수 진보도 있을 수 있지만은 국가를 부정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수준 바깥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개념을 덧칠을 하는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이 사람 냄새나는 땀 냄새나는 국가, 그런 국가, 그런 국가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 정책이죠. 국가는 대한민국이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해서 누가 그 정책을 끌어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속도로 끌어갈 것이냐, 이걸 선택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네, 자유를 그 영혼의 본질로 하는 국가. 그렇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우리의 통상적인 정강정책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있는 어떤 막 기본적인 범주에 해당이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범주에 해당되는 국가의 기본적인 요체는 예. 말하자면 영혼은 자유인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우리 헌법이라는 걸 우리 법학에서는 이제 누가 만드냐 그러면 예. 헌법 제정 권력이 만든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 헌법 제정 권력이라는 게 뭐냐? 국민이죠. 그래, 국민이라는 예. 거거든요. 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만든 게 헌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의 기본 정신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가의 기본적인 이념은 자유라는 것을 부정한다라고 하면 이미 그거는 이제 탈국가적이고 이미 그거는 이제 무정부주의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 다수결을 통해서 예, 또는 뭐 압도적 다수의 힘을 통해서 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예, 뭐 어떤 방법이어도 좋은데 예, 예를 들어서 아까 국민 헌법 제정 권력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유를 부정하는 법을 만들 수 있나요? 자유를 부정하는 법 자체는 이제 원천 헌법- 무효에 해당이 그렇죠. 되나요? 그렇죠. 예. 이거는 뭐 그런 경우 우리가 헌법 파괴행위라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예. 우리는 저항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항해야 합니다. 의무로 규정되는군요. 그걸 그건 저항해야 지식인의 의무로 규정되나요? 국민의 아니면 의무죠. 헌법 제정 권력자들이 만든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제정 권력자가 그걸 막아야 되는 것도 의무입니다. 그렇게 예, 규정이 되나요? 예. 그렇군요.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예. 심각한 어떤 자각을 일깨워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도 사실 예. 요즘 경제민주화 하면서 민주라는 개념도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자유라는 개념도 무엇을 할 자유인가 예. 또는 무엇의 억압이라든지 명령을 받지 않을 자유인가 내가 예. 내를 선택할 자유인가 예. 이렇게 되면 또 논란들이 많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초등학교 시절에 예. 바른생활 정도 수준에서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자유 그러면은 초등학생들한테 너 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이 뭐니? 그러면은 초등학생도 다 대답해요. 방종이라는 것은 지 마음대로 하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자유라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다. 그거죠. 그러니 결국 자유주의 또는 자유주의자라는 것의 전제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폐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지배되지 않는. 그러면 우리가 저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복지라는 게 언뜻 보기에는 국가나 정부가 무언가를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궁극에 가서는 그 복지에 국민들이 구속이 되는 거죠.
구속이 되는 자유의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예. 만약에 복지를 중단한다든지 국가적 사정에 의해서 복지가 스톱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이제 생명권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자신의 삶을 기본적으로 영위해가는, 더 쉽게 얘기하면 폐를 끼치지 않는, 그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자기 밥은 자기가 그렇죠. 해결하는. 그게 자유지. 국가가 주는 게 아니고. 항상 손 벌리고 내 나라 남의 것을 뺏어서 내 나라는 이미 자유를 벗어나는 개념이죠. 그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개념인데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그걸 자유라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왜 새누리당의 예. 정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뭐 사실 뭐 우리 김 교수님도 김 총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굉장히 당파성은 아주 싫어해요. 근데 사실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러나 정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새누리당에 보면 무슨 국민행복위원회 뭐 이런 게 네. 있잖아요. 근데 헌법에 보면 행복 추구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요즘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을 마치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는 뭔가 국민의 청구권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지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국가가 그 행복은 이런 것이라고 규정하거나 니는 이렇게 해야 행복해져라고 요구하거나 정의를 해주거나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 왜 새누리당은 이런 무슨 정당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건 뭐 새누리당이든 또 민주통합당이든 우리의 여야 정치인들이 그 포퓰리즘이라고 제가 비난을 하는 이유가 법적으로는 틀린 말이죠.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상은, 정치 실태는 이미 헌법 이념도 실종된 지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법 이론이라는 것도 이미 뭐 무시된 지 오래됐고, 그분들은 그냥 오로지 표를 쫓아가는, 오죽하면 그 뭐 대부분 분들이 정치인들을 표식 동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 표식. 예, 표식 동물, 표를 먹고 사는 동물이 초식, 다 육식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표식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를 쫓아가기 때문에 표를 쫓아갈 때는 뭐 자신의 어떤 견해, 이념, 주장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오를 무조건 먹고 쫓아가네. 보자. 그래도 저는 한 가지는 정말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최소한 그래도 헌법의 이념은 제가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헌법 없습니다. 이미 헌법 이념도 없고 헌법에 대한 정신도 없고, 예, 그냥 가는 거죠. 사실 예를 들어서 자유라고 하는 우리 박효정 교수님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네. 주제가 헌법이라든지 우리 법률 체계 속에서 본다면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법의 영역이 있고 예, 사법의 영역이 있고 그런데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사적 자치 뭐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건데 네. 요즘 이 기업법이라든지 뭐 하도급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사법으로 다루어야 될 영역인데 네. 국가 권력기관의 권력작용이 당연히 개입해야 되는 네. 공법의 영역인 것처럼 만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지적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저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오만한 생각해서 이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 당국자나 특히 정치인들이 예. 굉장히 오만해요. 오만하다는 게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신들만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는 거죠. 약간 노파심인가요? 그렇습니다. 노파심이라기보다도 자신의 우월감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극단적으로 자기가 아빠도 아닌데. 그렇죠. 예, 자기가 다 해야 된다라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 맡겨두면은 시장에서는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커다란 예.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 사기꾼이 있다라고 해서 사기꾼을 집중 단속하는 규제를 하고 시장이 또 또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단속하는 규제도 하고 이런 일부 규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장 자체의 메커니즘을 자기가 다 규제하겠다. 다 규제하겠다. 라는 거는 이미 시장의 질서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럼 자기가 다 메커니즘을 하겠다.
라는 거죠. 오만이죠. 가능한 불가능한 얘기죠.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라는 걸 자신들 다 알고 실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사적 자치에 맡겨둘 경우에 안 되면 자기들끼리 손해배상하면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그러나 이 사적 자치만으로 맡겨두었을 경우에는 심각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고 규제를 하라. 그게 이제 우리 헌법 119조 2항이에요. 예. 다시 글로 돌아갔습니다만 요즘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비헌법적이고 헌법의 이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경제는 시장과 그러한 자유주의 메커니즘에 맡겨두고 있는데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경우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뭐 시장 지배를 너무나 과도하게 하는 경우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예외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조정합니다. 조정하고 할 수 있다.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칙은 자유시장에 맡기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헌법의 이념입니다. 예. 그런데 요즘 경제민주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앞에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국가가 규제하고 조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게 마치 이제 경제민주화하고 헌법의 이념인 것처럼 거짓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국가하고 시장을 좀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